반려동물. 서울 직답.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글로벌 프론티어 클린 에너지라고 해서 합격입니다. 합격으로 합격입니다. 아, 네.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불합격입니다. 투자 위더 스타. 지난주에 이어 치열한 심사 중인 투자 with the star. 오늘의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8살 권용욱이고요. 자동차 회사에 근무 중에 있고 지금 투자 경력 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다면은 추천 ETF나 만들고 싶은 ETF도 주로 자동차,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쪽이시겠네요. 테슬라를 약간 추종하는 이제 ETF인데요. 테슬라에 관련돼 있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2차 전지도 있고 소재, 셀, 인공위성, 로봇 그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도 많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ETF를 만들면 투자 성과를 많이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그리고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굉장히 미래 애플 같은 회사가 될 걸로 거의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뭐 테슬라 앞날이 멋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테슬라 only ETF에 가까운데 이거 설득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죠? 미국 시장에서 거의 판매량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후발 기업이 있긴 하지만 OTA를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시장이 지금 선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30년대에 테슬라가 제시한 판매 대수 2천만 대 정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차나 이제 차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압도적인 수준의 이제 판매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동차 회사 다니잖아요. 본인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은 말리고 테슬라로 투자해야 될 것 같나요? 둘 중에 선택하면 테슬라 투자하겠습니다. 오, 진짜요? 혹시 잘 되시면 여기서 우승하시면 이직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지원자분의 그래. 신변 안정성을 위해서 그럼요. 함부로 좀 안 저 지금 계신 분이 좋습니다. 예.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얘기를 잘 들었는데 탈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 알뜰맨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근데 요즘에는 드는 생각이 반지하 탈출하고 싶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데 복장은 제일 증권맨 같은. 옷을 너무 단정하게 입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 이거 정장 안 입으면 퇴출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너무 딱딱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버시구나. 거기선 주로 어떤 내용 컨텐츠를 좀 채우세요? 오늘 아침에는 시황 방송하고 점심에는 이제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종목 분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ETF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어요? 한 가지 든 생각이 주변의 분들이 ETF라던가 펀드 이런 거 가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작 아빠 이거 왜 가입했어? 아니면 친구분들한테 이제 야 너 이거 왜 가입했어? 라고 하면은 그냥 뭐 있는 줄 알아? 몰라. 수익이 안 난다고 좀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ETF를 만들어 보자 라는 관점에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트를 분석하시거나 테마를 분석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게 실적이 좋대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납득을 해버리거든요. 실적과 관련된 ETF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죠? 일단은 분기별로 실적들을 다 조사를 해요. 컨센서스를 상회한 종목들 위주로 일단 1차적으로 뽑아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전망이 우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추렸습니다. 바뀔 때마다 또 체크를 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변화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실적 좋은 회사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적 좋은 애들 플러스 앞으로 더 좋아질 애들. 그럼 업종 이런 건 상관없이 실적 베이스로 나누시는군요. 네. 마음 편하게 실적 가지고 그냥 내가 ETF 하나 투자를 해놓으면은 그것 끌고 그냥 쭉 수익률 낼 수 있는 그런 ETF를 만들고 싶다. 약간 뭐 투자자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매수를 하는 시점이 그때가 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전에 시장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나가면서 주가는 또 미리 선반영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꼬이거나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택을 한 겁니다. f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테슬라양 원통 전지가 많이 팔렸고 이번에 좀 팔렸던 거지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앞으로의 가이던스나 이런 것도 분명 좋지만 예.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던스가 다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우상향하는 애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출했던 문서의 뒤쪽에는 그래 당신이 이 ETF를 선택을 하셨을 때 얼마를 벌 수 있습니다라는 기대 수익도 같이 적었습니다. 그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근거는 무료 리포트에서 각각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열심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목표 가격 얼마 이거를 다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목표 가격을 가지고 이제 그 가격의 평균치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 기준 대비해서 얘가 몇 % 올라갈 것인가까지도 제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조금 네. 더 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원님은 어떻게 오늘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으셨어요? 아유,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누구에게 합격, 불합격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됐나 보네요. 사경인 회계사님. 저는 진짜 합격 점수를 드렸습니다.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좀 했어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합격, 불합격 우리 사경영 회계사님. 네, 승원님.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저 불합격된 거 아니에요? 저는 합격 점수를 드렸다니까요. 저도 드렸어요. 네. 0%만 드렸습니다. 저도 합격 점수 드렸어요. 네. 자, 일단 알아드리겠습니다. 저 우승하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눈물까지. 아니, 안 울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다음 라운드에서 뵐게요. 나중에 네. 사진 찍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뱀꼬리여도 좋으니까 그냥 딸딸딸딸 매달려가지고 이제 끝자락이라도 같이 가고 싶어요. 알뜰면 화이팅!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7살 공원규라고 합니다. 저는 조용준이고요. 지금 현재는 27살입니다. 자,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인천에서 살고 있는 27살 공원규라고 합니다. 대학교는 일본어를 전공해서 졸업을 했는데 지금 하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IT 쪽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는 그래서 뭐 어떤 투자를 주로 하고 계세요? 저 지금 그 SXL, FGU 3배짜리 많이 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이고야. 자신감이 붙을 때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야, 이 전형적인 주린 느낌인데. 저 요식업 하고 계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손님들 받으시네. 네, 오늘 그냥 쉬는 날이죠, 원래? 아닙니다. 저는 연중 무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연중 무휴? 예, 그렇습니다. 와, 잘 되시는 식당인가 보다. 근데 여기 때문에 진짜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맛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예, 그렇습니다. 장사 잘 되십니까? 예, 저는 꽤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뭐 주식 투자까지 하세요? 이 장사 잘 되는데. 저는 주식 투자가 오히려 수익률보다는 경제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어서 그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흐름도 좀 파악하고.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디어로 어떤 ETF 준비하고 왔어요? 성공한 덕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덕 ETF? 예, 성덕 ETF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이 좀 있겠습니까? 반다이, 뱅크라던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클라우드하고 있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국내에서는 미디어라던가 대미디어, 스튜디오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화, 뭐 게임, 캐릭터 이쪽으로 좀 더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예,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목을 고른 분이 예를 들면 찰리 멍거 같은 분이면 멍거 ETF입니다. 제가 골랐어요 하는 것으로 마케팅이 끝인데 예. 내가 고른 거야 라는 걸로 팔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많이 이게 장도 안 좋지만 그 와중에 컨텐츠라던가 좀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쪽은 지금 하락 일본 주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하락 대비해서 제법 현상 유지 오히려 올라간 종목도 되게 많기 때문에 힘든 시장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잠재적인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
저희 ETF는 오타쿠 ETF입니다. 아 좋다. 뭔가 이름이 좋다. 네. 오타쿠 ETF. 예, 그렇습니다. 뭐의 약자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말이 오타쿠지 사실 진정한 의미는 충성 고객들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을 뭉쳐놓은 ETF입니다. 라도 있고요, 앱도 있고요, 네이버 있습니다. 이거는 왜 오타쿠이죠? 는 바로 웹툰과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터넷을 보는 만화책 자체를 아예 그냥 웹툰이라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네이버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회사들을 담는 ETF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충성도라는 걸 객관화시킬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그것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뭐 캐즘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 뭐냐면 매니아에서 머물지 않고 그 매니아들이 좋아하던 그게 대중화되는 캐즘이라는 이걸 건너뛰어야지 그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충성도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한 ETF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가지고 쟤 보니까 줄 많이 서 있네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MAU가 있지만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등, 3등 기업과 1등 기업을 비교했을 때 그 매출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몇 배 차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1등, 2등, 3등은 있는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큰 1등에만 투자하겠다는 건 그걸 오타쿠로 부르든 아니면 압도적 1등 ETF로 부르든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명명 자체를 좀 보완을 하시면 어떨까? 사실 그걸 노렸습니다. 검색해봤을 때 오타쿠 한 번쯤은 눌러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상품성을 고려했습니다, 제가. 독특한 발상입니다.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멀리서 이렇게 오셨고 오늘 그 가게까지 또 닫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뭐 저희가 심사를 꼭 그렇게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자, 우리 고민 좀 조영주 했죠? 예. 네, 조영주님 마음의 준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조영주님 젊은 나이에 벌써 식당 자영업까지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여기 아니더라도 지금 잘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자, 조영주님 발표하겠습니다. 조영주님은요 투자 위더 스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실지 말지를 지금 합격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주님은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문구 달아야겠네. 배지 하나 받으셔야 되는데요. 누가 좀 달아드릴까요? 저렇게 3초 만에 거만해지나 사람이? 저는 정영진 프로님에게 제가 달아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 어떻게 옷에 구멍 좀 뚫려야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예, 다음 라운드 때 잘 또 준비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하는 게 재밌습니까? 투자하는 거 되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는 ETF보다 개별주가 더 재밌지 않을까요? 개별주 이게 개별 종목을 투자하면 솔직히 저 처음 투자할 때 학교 수업에 핸드폰 MTS만 보고 수업 집중도 못하고 학점 날라가고 ETF가 좀 편하더라고요. 계속 안 봐도 되고 자고 일어나도 변동성도 그게 많진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ETF의 정신에는 가장 잘 부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컨셉 자체가 ETF를 또 본인이 좋아하시고 하니까. 네. 점심 때 잠깐 너 반주 하신 거는 아니죠? 귀 빨가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공원규님 아주 또 젊은 분인데 젊은 분들의 통통 튀는 또 패기와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합격 불합격 얘기를 누구에게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라디오로 익숙하신 이준호 프로님. 네. 그 어려운 걸 또 공원규님의 합격 여부를 우리 이 프로님이 어쨌든 해주십시오. 네. 공원규님. 공원규님은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분은 안 되지 않느냐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바로 그 주인공. 아슬아슬했던 네. 공원규님. 배지는 누가 달아드릴까요? 우리 상현 프로님. 이럴 줄 알았어. 왜 된 것 같아요? 재밌어서 캐릭터지 않을까. 제품이 기획 의도가 아마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 그냥 꿈꾸고 있는 상품 만드는 게 아닌가 불합격 시키자고 했잖아요. 매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톡톡 튀는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기대를 안 했었는데요. 기쁜에 뭔가 제가 꿈꾸던 걸 조금 하고 싶었던 거에 좀 한 발자국으로 다가간 느낌? 잘해보겠습니다. 즐깁시다. 화이팅!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아, 저도 화이팅입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만나요. 이번엔 선글라스를 낀 참가자네요. 왠지 누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정체가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주 독특합니다. 저는 만으로 36살 임재환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20년부터 슈카월드 그리고 3프로를 열심히 시청했거든요. 보게 되면서 그 공간에 제가 있으면 어떨까, 뭐 텔레비전에 내가 함께 있으면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되게 개성이 넘치시네요. 제가 정프로님을 따라 하는 걸 수도 있고 김타그사님을 따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투자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잖아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래서 제 얼굴이 공개되면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것 같아서 쓰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가면을 쓰고 오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좀 독특하세요. 이 투자 및 ETF를 써오셨는데 그냥 하나로 쫙 미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성형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의견을 적어주셨어요. 제가 이 팔자주름이 중학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있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친구들이 저보고 막 불독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애초부터 피부 이런 게 관심이 많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ETF는 KB스타 청담 마프로듀테 미용 성형 ETF라고 해서 미용 의료기기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저희 와이프 직장이 피부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듣다 보니까 이 시장이 열리겠다, 더 커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미용 성형 실제로 성형외과 의사분들이나 원장님들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큰 매출의 변화가 중국 분들한테서 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 중국발 리스크에 네. 최근에도 아주 직격탄을 맞고 계시던데 이런 쪽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아닐까요? 이 미용 성형 관련해서 그 화장품 쪽은 특히 중국발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오레퍼시픽 저도 투자하고 있는데 굉장히 암울한 주식인데요. 이 의료기기 쪽에서는 아직 중국발 시장이 완전히 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들썩이다가 안 받아주네 하고 다시 떨어지면서 기대감 자체가 없는 주가가 현재 주가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중국이 아니더라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쪽에서 이미 시장이 계속 개화되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는 생각보다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용 성형의 뭐 플라스틱 설저리의 대국이긴 한데 실제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재료들이 뭐 해외 것도 많이 쓰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이모드라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기업들이 더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성형 대국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가성비가 좋거든요. 가성비가. 예를 들어 이모드가 뭐 매치업 받는데 뭐 100만 원이면 시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 기업들이 소모품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예를 들어 면도기 기업처럼 면도 자루는 싸게 팔고 면도날은 비싸게 팔고요. 이런 소모품 비중으로 해서 비수기에도 필수적 소비재의 경향을 약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건방지게 말하면 버핏식의 해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용 성형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네네. 직접 투자하신 거는 완전히 딴 곳에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뭐 그런데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얘가 ETF를 투자할 질문을 받으셔서 그렇게 대답했고 사실 미용성형이 제 포트를 대부분 차지해요. 근데 미용성형 ETF가 한국에 없더라고요. 관련된 ETF가 헬스케어가 있는데 이 미용 성형 비중이 15%가 안 돼요. 사실 제가 투자하고 싶은 성향이랑 맞지 않아서 그 ETF는 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코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는 이제 외모로 저같이 외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기업에 실제로 시술을 받아서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외모의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외모 좋으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멋지신데요. 왜요? 그 혹시 만약에 된다고 가시면 네. 이 배지가 수여가 되는데 네네. 배지를 누구한테 달아달라고 싶으세요? 정말 너무 어려운 고민이고 탈락이 여기서 결정. 여기서 결정해요.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박빙인데 이걸로 결정을 했어 저희가. 제가 구독하고 계신 슈카님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자를 찾으시는 게 합격이 좀 제가 이렇게 눈치가 좀 떨어집니다. 사실 축하드리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합격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구체성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재밌었어요. 네, 재밌고 그게 일단 직접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제안이 그래도 1차 예선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실용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해 주신 거잖아요. 과정에서 말하면 제가 죽더라도 남는 거잖아요. 임재환이 약간 뭔가 만들어낸 ETF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고 그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참가자 들어오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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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2살 전희한진이고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온 25살 강창호라고 합니다. 34살이고요. 직업은 이제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녁에는 주짓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요. 40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ETF 아이디어죠?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으면은 거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방어 ETF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브랜드 파워가 큰 그 기업들이나 또는 인건비나 물류비 같은 거를 조금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애플이나 테슬라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엔터에서는 뭐 하이브,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같은 그냥 좋은 거, 네. 좋은 게 좋은 거 ETF?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하고요. 하여튼 유명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자하기 쉬운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MZ 소비와 관련된 ETF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MZ세대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최대한 자녀들에게 지원을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Z세대 구매력이 기성세대 지갑에서 나오는 구매력까지 더해져서 그 소비 여력이 크다고 생각을 했고 ETF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관련 ETF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구성 종목을 살펴보니까 뭐 등심이라든지 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MZ세대의 소비를 좀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구성 종목을 다시 좀 재편해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여전 지금 네,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이 ETF는 그냥 우리가 먼 곳을 저 달을 가리키듯이 가리키면은 안 팔려. 예, 안 팔려요. 이건 상품이에요, 일종의. 우리의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성을 넣었으면은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메타버스 시대의 시작점은 스마트 글래스가 이제 시작하게 된다. 스마트 글래스 ETF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넥스트 레벨로 가는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스마트 글래스를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는 뭐 애플이나 뭐 타나 이런 대기업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로 그걸 제조하는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뭐 부품 조그만 거 만드는 회사도 있을 텐데 어디에 중점을 두는 ETF죠? 기기 보급률 초기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넥스트 레벨이라고 말한 거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위주로 다음 종목 체인지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런 환경을 구축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또 리밸런싱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초기에 그 제조 업체들이 저는 밸류체인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밸류체인. 네,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면 각자 다른 업체들이 그 디스플레이 회사마다 소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하나의 시장으로서 자기들이 납품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 그 회사를 알기에는 종목을 다 일일이 살펴봐야 되지만 만약 그런 ETF가 있다면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는 요 ETF를 사면 돼 라고 생각을 딱 쉽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바 테마주 관련주들을 그냥 과학적으로 찾아주자, 차라리 그냥. 사실은 이거 저런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인데 뭐 어쨌건 우리나라에서 그 전반 기업들이 부품업체들한테 마진을 조금 해줬어야 되고 거기에 노력에 대한 대가를 좀 줬어야 됐는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요. 내린 결정인데 전현진님, 강창호님, 우리 김범준님, 강성훈님은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보완해갖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나오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듣긴 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거에서 그 점수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화기애애한 예선 참가자들. 그런데 매우 차분해 보이는 참가자입니다. 네, 다음 참가자분 모시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영락님 되시죠? 네. 네. 저 울산에서 온 29살 전영락이고 취업 준비생입니다. 써주시긴 전업 투자자로 써 있는데 개인 투자도 하면서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졸업을 좀 유예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제가 좀 방황을 많이 해서 졸업하고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
그러면 우리 전영락님은 꽤 공부도 아마 이게 투자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ETF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중국 태양광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태양광? 예. 어쨌든 태양광이라는 게 과거에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중국이 거의 시장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무슨 규제에 대한 우려라던가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라던가 뭐 신장 위구르 제재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 태양광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태양광이 없으면 그 미국이랑 유럽이 목표했던 그런 태양광 설치량에 그걸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태양광 쪽 기업들을 모아두는 ETF. 예. 혹시 없나요? KB스타즈 ETF 보니까 중국 태양광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후 글로벌 글로 해서 그냥 전부 다 모여있더라고요. 네네네. 아, 너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군요. 예, 차라리 예. 태양광 쪽이 좋다고 확신이 있으시니까 이쪽으로 확실히 몰아버린 ETF 하나 만들면 잘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중국이 여러 가지 노이즈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죠? 아까 그 한두 개는 이름이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뉴에너지랑 협품, EA, 통, 뭐 진코솔라는 네네네. 모듈인데 어쨌든 전 폴리실리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태양광 수요는 계속 건재할 거고 바이든이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규제가 이루어질까요? 태양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근데 태양광 뭐 패널이나 이런 거 가격이 많이 좀 내려오고 이익률도 많이 좀 빠진 상태는 아닙니까 혹시? 뭐 과거에 비하면 아직도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가격 전가는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혼자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하나는 좀 마음에 걸려 싶은 건 없을까요? 뭘까요? 신장 위구르 제재 기업에 뭐 진코솔라나 뉴에너지가 바이든이 딱 얘를 찝어가지고 얘는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문제는 혹시나 상패를 당할까 봐. 너무 좀 과도한, 제가 생각하기에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상장한 예, 맞습니다. 예. 주로 공부는 어디서 많이 하세요? 뭐 이 투자 관련된 공부는? 뭐 리포트에 뭐 목표가라던가 뭐 이런 거는 참고 안 하고 그냥 뭐 지표 있잖아요. 네네. 지표들 많이 참고하고 그 다음에 뭐 신문사의 칼럼 보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많이 봅니다.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혹시 다른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이거 말고 요걸로 낼까 저걸로 낼까 했는데 뭐 하나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었던 거 없었어요? KB스타 ETF의 국내 주식에 보니까 국내 주식도 기후 변화 관련 ETF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이 좀 너무 좀 기후 변화에 좀 관련이 상관관계가 너무 애매한 종목이 많아서 그걸 종목을 좀 개편해서 뭐 자전거랑 스마트팜이랑 폴리실리콘이랑 차도 어쨌든 그 전기차랑 수소차로 나가니까 탈탄소로 묶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다음 라운드에 만약에 진출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만약 하신다면. 자, 합격 불합격 여부 누구에게 들으시겠습니까? 2%님. 네, 2%님. 한숨부터 그렇게 줘요. 네, 전영락님.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배지를 달아 드릴 텐데 누가 좀 달아드릴까요? 처음 봤어. 네, 저 2%님한테. 2%님한테 배지 받겠습니다. 구멍 납니다. 네. 자, 우리 전영락님 다음 라운드에서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네. 아마 지금 예수팀보다 훨씬 더 아마 까다로울 겁니다. 거기 위에 있는 분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간 사람 없습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됐는데 합격해서 정말 기분 좋고 다음 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1등해서 상금 제가 따겠습니다. 화이팅! 다음번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최호균이라고 합니다. 장호석 본부장님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애청자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합격입니다. 주로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제 해외 기사들 번역이나 해외 자료들 번역하고요. 산업별 그런 중요 뉴스들을 번역하고 있고. 투자 현황이 국내 주식 비중 1% 미만, 네. 95% 이상 미국 주식 위주,
뭐 ADR 중심 투자, 잘 모르는 기업 투자. 미국을 대부분 다 미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참가자분들이. 어떤 ETF를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고배당 그 CF입니다. 한국형 월배당 ETF를 제안 드렸습니다. 특히 배당주 블로그까지 운영할 정도로 배당주에 대해서 진심이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배당 그 CF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자산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분배금 형식으로 주는데, 이게 왜 그렇게 고배당이 됐냐면 최근에 기술주부터 해서 S&P 500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싸져서 시가 배당률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ETF가 아니라 CEF는 뭐가 다른가요? CEF가? 일단 공모금을 모집을 한 뒤에는 추가적인 자본의 유입 없이 쭉 펀드 매니저가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만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가고 싶으면 엑시트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최대한 골고루 투자를 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늘려야 그 배당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 포트폴리오의 배당률이 얼마 정도 돼요? 11% 정도 됩니다. 1년 기준으로? 네. 11%? 네. 그래서 사실 2천만 원은 이미 넘고요. 연 배당 받는 게. 네, 그러면은 만드시는 ETF도 고배당 쪽으로 가실 건가요? 어떠세요?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고배당만 원하면은 그렇게 포트를 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CHD나 같은 우량 그 배당주 위주로 그 ETF를 사면서 동시에 엣지를 주고 싶은 기업들, 뭐 말씀드린 뭐 DIO라든지 최대한 겹치지 않게 전 섹터의 대표 주자들을 딱 사는. 제가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한 게 미국 주식 중에서 배당 투자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호석 부사장님이 하셨던 배당 23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배당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주식시장 특성상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많지 않고 해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최근에 리츠가 상장된 종목이 20종목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리츠 종목들을 조합을 하면 월배당 포트폴리오가 가능해져가지고 네. 요즘에 금리 인상 때문에 리츠의 주가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안 좋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코스피 대비 14%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리츠 ETF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네,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분기 배당입니다. 아, 분기. 네. 요거를 잘 섞어서 월배당으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장이 좀 좋아지면 리츠 같은 뭐 배당 많이 주는 것보다는 성장에 더 관심이 갈 건데 네네. 그게 쭉 장기적으로 잘 될까요? 전 배당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다 생각합니다. 아, 배당 투자 하시는 분들만? 네. 수익, 뭐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배당 쪽은 잘 안 보시겠지만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 성장주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인컴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배당 ETF는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IAC 계좌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은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ETF 지금 만들어서 이름 붙여갖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미션 같은 게 있는 건데, 네. 어떻게 이름 붙여서 어떻게 마케팅 하시겠습니까? 기술주에 투자하고 배당률 10%를 가져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약간 그 중소형 기술주. 근데 랑 다른 점은 인베스트는 조금 적자 기업이 사실 많은 게 이제 리스크인데 성장률이 너무 높아서 PE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동반은 하락은 했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펀드들로 구성이 됐고. 근데 지금 이 모델은 하락장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모델 아닌가요? 예를 들면 기술주들이 빡빡 떨어지는데 그럼 거기서 일부러 팔아가지고 배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실? 옵션 전략을 잘 살펴보니까 그 펀드들이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옵션 트레이딩이라든지 퀀트 아마 그런 전략들을 CEF 펀드 매니저들이 한다고는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우리가 운영하자는 거예요? 네. 아니면 펀드 오브 펀드 형태로 거기 있는 펀드를 우리 펀드에 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담고 일부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그 엣지 주고 싶은 기업에도 투자를 ETF 운용팀에서 실제로 운용을 하고. 네네네. 우리나라 리츠들이 대부분 역사 짧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최근에 집중적으로 많이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짧고 지금 뭐 트랙 레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저도 그걸 생각해서 제가 만든 가치에 그 해당 계산을 좀 비중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를 넣었는데 예를 들어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이 기업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전가가 쉽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이제 리츠들은 좀 더 가중을 비중을 더 두었고요. 만약에 리테일 같은 경우는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임대료 상승도 쉽지 않고 해서 그런 리테일 리츠들은 제가 좀 비중을 좀 가중 지수를 좀 낮게 주어서 비중을 약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음향 엔지니어로 일을 네, 하는 맞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배당에 이렇게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프리랜서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월마다 들어온 인컴에 대해서 조금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접근했던 것이 그래서 배당 투자였고요. 월마다 안정적인 인컴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그쪽 시장이 좀 없다는 거죠? 네. 미국에는 좀 많이 있는데 네. 기업들이.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 많이 하시네요. 열심히 좋아하고 많이 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미국 기업 좋은 기업이니까 잘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더 질문 있습니까? 네, 고생했습니다. 팬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미국 기업 많이 하시네. 대단하게 블로그까지 대박. 운영하시니까 블로그도 많이 대단하신 것 하시네. 같습니다. 느낌 좋습니까? 좀 많이 긴장되네요. 네,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과연 배당주 고수들의 결과는요?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일단 전문성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요. 사실 딱 보자마자 합격 이렇게 사실 솔직히 저희가 맞아요. 정했어요. 맞아요. 네네. 제일 뛰어났어요. 1, 2분 만에. 네. 우승을 기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제 예선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유지영님은 어떤 분이신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49살이고요. 직업은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부채도 있었고 어떻게든 살아내야 됐기 때문에 쓰리잡을 하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네. 새벽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귀 속에 외치더라고요. 주식 해야 된다고. 주식 투자를 한번 나도 해봐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계시를 받으신 거네요, 그죠? 그때 3프로 TV였던 것 같아요. 지하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 예. 아, 네, 골방에서. 남자 세 분이 맞아요. 예, 게스트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에 우연찮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누가 귀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주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3프로를 만나게 되었죠. 밤 9시나 10시 증시, ETF, 심층 인터뷰까지 해서 저녁 퇴근길 라이브를 시청을 하고요. 주말에는 3프로 앱에 들어가서 사경인 회계사의 실전투자 아카데미 리마스터를 듣고 있습니다. 투자는 제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저를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만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투자도 또 하셨어요? 아는 지인분이 코인 되게 재밌다 하시는 거예요. 주식이 앱에 넣으면 코인은 월드더라고요. 정말 화려했어요. 코인도 투자 자산의 하나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 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동환 프로님 여기서 또 나오십니다. 부정적인 면도 보라고. 아, 이거 이상하다 해서 350%부터 분할 매도해서 코인? 350%는 수익률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150%까지 해서 다 나왔습니다. 아,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신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세 명이 그 누구도 거두지 못했던 수익률을. 근데 어떻게 잘 빠져나오셨네요? 잘 빠져나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빠져나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코인은? 아예 안 쳐다봅니다. 안 예, 쳐다보고. 다 삭제했고요. 네. 네. 아니, 이런 스토리가 있으신 분이 준비하신 투자 아이디어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ETF 생각하셨어요? 스위트홈 ETF입니다. 네? 스위트홈, 스위트홈. 마이홈, 마이하우스죠. 네? 저처럼 이제 시작하는 주린이들 잠깐이라도 좀 편하게 주식을 하면 좋잖아요. 네? 뉴스나 공시가 떠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매일 만지는 내 집, 가전제품, 인테리어, 뭐 제가 쓰는 생활용품들 ETF로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면 몇몇 개 기업만 한번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 삼성전자, LG전자, 쿠라든지 CJ, 대한통운. 아, 그냥 회사 이름만 봐도 이 회사는 지금 뭘 하고 있겠구나는 그냥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달 신용카드 사용 내역 쭉 본 다음에 거기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걔네들을 가지고 ETF를 한번 구성해 보는 건 어떠냐고 그럼요. 그런 아이디어 네. 같습니다.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면 집에 아이들이 있으시죠?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유지영 씨 나이가 되면 또 역시 집에 살 텐데 그 아이들이 살 때의 우리 집의 모습은 뭘 어떻게 뭐가 달라져 있을까? 그거를 상상을 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의 집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담으면 ETF의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아주 다이나믹한 투자 이력이 있으신 우리 유지영님 합격 불합격 여부를 누가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진우 프로님 부탁드립니다. 힘드시겠다. 괜찮습니다. 주식 투자도 뭐 저희 3프로TV의 도움으로 나름 지금까지는 괜찮으셨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위트홈 ETF 네.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과연 결과는요?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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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나름 여기도 괜찮은 곳인 것 같아서. 예. 와, 아유,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어메이징한 일이 기대 정말 못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김동환 프로님 꼭 뵙고 싶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할 수 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다음 화 총 상금 5천만 원을 두고 펼치는 투자 서바이벌 투자 위더 스타. 반갑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진행을 맡은 저는 정프로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차 예심에서 여러분은 통과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이긴 분들입니다. 자,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교시는요 강환국 작가가 알려주는 자산 배분의 기초와 투자 전략, 2교시는 KB자산운용 ETF 마케팅본부 육동휘 실장님이 알려드리는 자산운용사가 ETF를 만드는 방법. 자, 이번 미션의 우승팀은요 1라운드 본선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어려웠어요. 저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왜 일반인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만약에 스터디가 안 된 상태에서 오시기에는 약간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은 있어요. 제가 꼭 1등해서 전부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